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OPQR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어렵다는 게 느껴지고 손이 가지 않는 아우라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책의 가장 첫 부분, 진정성이라는 이상적인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억에도 남는 책이라서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저도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앤드류 포터의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책은 총 315페이지까지 있고요. 뭐랄까 제가 지금 이걸 하도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가지고 책이 좀 지저분하고 보시면 줄친데도 많고 막 그렇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기도 하고 좀 재밌게 읽어서 그런데 그만큼 또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목차를 보시면 이제 뭐 진정성이라는 용어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1장과 2장은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진정성이라는 용어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후부터는 이제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각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예술적 아우라는 이제 예술 작품 쪽에서 진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변의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기 위해서 뭔가 진정성을 사용하는 경우, 투명성의 경우에는 저작권이라든지 진짜가 무엇인가,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 진짜 뭐 기사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런 식에서 투명성에 어떤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한 표를 해서 볼 수 있다시피 이건 정치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대주제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진정성을 뭐 얻기 위해 아니면 전직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위들이 비진정성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주제보다는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진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많은 행위들이 오히려 비진정성을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 돌입하면서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규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많은데 저자는 이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에 대한 환멸, 이제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환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와 개인, 그리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저자는 이 세 가지 전부가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에 어떤 사람들이 목을 매게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많은 구속들이 있었죠. 근대 전에는 뭐 계급도 있고요.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본적인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구속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러한 구속들이나 이러한 어떤 결정된 무언가들이 개인에게 줬던 소속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느낌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적인 무언가에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잘못되면 왕이든 종교적으로든 어딘가 풀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뭔가 노력을 해도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나를 관심 없다고 생각한다. 소외를 느낀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근대 사회가 도래하면서 인간은 소외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이런 소외라고 하는 감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발생한 되게 당연한 감정이고 어느 정도 겪는 당연한 어려움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병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소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발생한 게 소외의 반대편에 있는 정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해보면 진정성이 없다로는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무엇이 진정성이 있다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저자는 또 주장을 하죠. 근데 시작은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던 앞서 말씀드린 절대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댈 것들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서 결국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감정에 집중하는 문화가 발생을 합니다. 낭만주의죠. 그리고 이런 낭만주의는 진정성이라는 의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저자는 이제 루소가 그 중에서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루소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이제 외향과 실제가 달라야 합리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어린 시절 경험은 이제 이런 거죠. 루소가 같이 살고 있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뭔가 물건이 없어졌는데 루소는 훔쳐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루소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루소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소가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저 겉으로만 판단을 하고 겉으로만 잘 보이면 내가 이런 문제를 안 겪었겠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문제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짜여진 얘기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돌아와서 루소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인간은 이제 두 번의 어떤 소외를 다시 겪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개인 간의 어떤 소외죠. 왜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외향적으로는 친할지 몰라도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향과 실제의 소외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사실 소외를 시킨다는 거죠. 내 겉과 속이 다르니까. 루소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소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귀죠. 회귀. 돌아가자.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 우리가 부족 사회를 하고 함께 뭔가 사냥을 하고 이런 식의 생활을 했을 때 과거에는 소외라는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창의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스스로 강해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소
저자의 입장에서는 루소가 이 후자를 좀 더 강조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회귀하자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내 발로 걸어라 그러면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이 루소 이후에 이 회귀론자들, 그러니까 회귀론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안 좋아진다 하거든요. 멸망론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종말론이죠. 종말론.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과거로 가자고 이제 주장이 발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소가 이 부분을 진짜 주장했는지, 더 강하게 주장을 했는지, 뭐 후자를 더 강하게 했는지는 아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판단이. 근데 저자는 두 번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왜냐면 사실 심플하죠. 그러니까 회귀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소외를 이겨낼지도 모르지만, 회귀라고 하는, 정근대라고 하는 사회가 과연 살기 좋았냐 이거죠. 그죠? 중세시대라든지 더 과거라든지 훨씬 더 어떤 사망률도 훨씬 높았고 삶의 질도 훨씬 낮았을 텐데, 회귀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자는 첫 번째는 아예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루소가 주장했다고 하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강해져야 되냐, 이제 창의를 얘기하는데, 이 창의의 어떤 그 영감을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부에서 어떤 스스로의 감정에 집중을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고민을 함으로써 이제 창조의 힘으로 소외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제 루소가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철학적인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루소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에 되게 어떤 대중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많이 됐다는 거죠. 뭐 철학적으로만 논의됐었지만 뭐 근대의 특징들에 머물리면서 이제 이렇게 철학적으로만 진정성이 이렇다 저렇다 뭐 회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이제 근대로 오면서 여기에 이제 뭐 돈이 붙게 되죠. 사실은 가장 큰 건 제 생각에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붙게 되면서 뭐 예술, 소비재, 뭐 창작물, 정치, 문화, 그 문명 자체의 어떤 흐름, 이 전부에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책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서 나와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쉽게 쓰고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는 책에도 나오지만 유기농업으로 키웠다는 농작물도 그렇고, 뭐 우리가 무슨 가요 프로그램에서 볼 때 뭐 저 사람은 진정성이 담겼네 안 담겼네 하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진정성이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진정성이라고 하는가?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가? 뭔가 내가 판단을 내릴 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객관화시켜서 이걸로 뭔가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근데 저자는 이러한 방법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진정성이 사용되는 거는 결국에 비진정성을 유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결국 돈과 연관되거나 위치와 연관된 이러한 진정성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진정성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돈과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진정성인가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진정성은 돈과 관련이 안 돼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진정성들은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또 소외를 시킨다는 얘기고요. 그죠? 결국에는 뭐 소외를 없애기 위해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소외를 늘리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그게 이제 앤드류 포터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많이 쓰는 데가 정치죠, 정치.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마 이 표현을 여러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정치인의 진정성을 바란다고 합니다. 맞죠? 진정성을 바란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 뭐 투표든 뭐 여러 가지 뭐 모습을 보던 뭐 기자회견이든 정작 현실이 닥치면 우리는 협소한 가치관과 이상을 반영하는 진정성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을 뽑을 때 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정책을 할 건지를 볼 거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장을 입지 않고 후줄근하고 머리도 안 만지고 대충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정성이 없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겉모습을 통해서 뭔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저 사람이 같은가 매너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뭐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내가 가진 문화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나는 이런 게 좋아라고 하는 이상이 결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성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진정성은. 물론 이 책에서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진정성은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일반화되고 객관화될 수 있는 어떤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진정성을 느끼고 저 사람은 못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나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물건이나 뭐 사람이나 뭐 이 사람의 의견이겠죠. 어떤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한 이후에 반대되는 의견을 어떤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의견을 혹시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상하다. 나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연에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는 A라고 하는 참가자가 되게 진정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B가 뭐 선정이 된다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죠.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때 내가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내가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쟤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A가 진정성인데 왜 B를 뽑아라고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반대되는 되게 강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네요. 책은 다독보다는 맞는 독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책을 고르는데 영상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BQ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